일단 기싸움에서 한덕수 후보가 한 볼 뒤로 물러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오늘 일정을 보시면 김문수 후보는요. 자신을 지지해주는 지금 3명의 사람과 지금 다 통화를 하는데 만났습니다. 즉 당의 후보로서 나서야 된다라는 후보들을 다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페이스북에 굉장히 친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전직 의원들 한 100여 명이 또 오늘 김문수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중심으로 당의 후보를 관철시켜야 된다는 걸 했어요. 왜 그 스케줄이 나왔을까요? 쭉 보면 결국 김문수 후보의 어떤 면에서 힘을 실어주는 지금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회동이 점심이 아니고 저녁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여론조사로 지금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소한 이틀이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면 당장 내일 여론조사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 한다는 의미는 여론조사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즉 오늘 점심에 예를 들어 회동을 해서 결정이 났으면 뭐 준비해서 내일 하고 모레 이제 이틀 준비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를 진행하면 될 텐데 오늘 10시에 한 의미는 결국은 이제 여론조사로는 안 하겠다는 의미죠. 그리고 한덕수 후보는 사실 오늘 가기 전에 저 이야기를 한 거는 한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권력 의지나 본인이 완주할 의지가 없다는 걸 이미 패를 까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저 순수한 뜻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미 상대방한테 본인의 패를 보여주고 이미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면 그 한덕수 후보는 그냥 자연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님 보십시오.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못하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10일, 11일 두 벌밖에 없는데 그럼 당에서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 김문수 후보를 제끼고 다시 전당대회 열어서 이 한덕수 후보를 내세운다? 그것도 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어떤 세력의 길을 왕창 모아서 갔고 한덕수 후보는 패를 이미 잃어버린 상황에서 간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김문수 후보는 패를 왕창 모아서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재원입니다. 제가 이 한덕수 후보와 우리 김문수 후보의 오늘 회동 자리를 주선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앞으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여기에 준비도 하고 예약도 하고 예약자도 방 3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이 약속 장소로 오는 도중에 이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약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하려면 후보자가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선거를 하든 경선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막 만나서 앞으로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는 벌써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미 임기도
이미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새로 회의를 열어주고 내일부터 다시 대통령 후보 선거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원하는 대통령 선거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 예약을 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를 모시고 와서 안내를 하고 하면서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으로 돌아 나와서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정상적인 문제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물론 사실입니다. 저는 확인했으니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 두 분을 왜 마주 앉게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생방송 카메라가 설치된 곳으로 와서 깜짝 백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회동을 시작한 지 한 20여 분 지났을 때인데 김재원 비서실장 아시는 것처럼 김문수 자강론을 설파했던 분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에는 내가 이 지금 식당도 예약했다 라면서 자신의 공을 좀 얘기하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황우여 선관위원장과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얘기,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회동 시작한 지 20여 분 만에 김문수 후보 비서실장이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생방송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신현영 의원님 어떻게 보시죠? 이거는 뭐 반전의 반전이기 때문에 뭐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밀당이 상당히 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김문수 후보는 지금까지 당에서 나를 끌어내리려고 한다. 나를 당의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고요. 사실 오늘 전당대회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6시에 한덕수 후보와 만나서 뭔가 단일화에 대한 의미심장한 시작의 그런 포문을 열려고 하는 상황에서 사실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황유호 선거관리위원장의 그런 모종의 만남으로 인해서 본인이 아닌 한덕수 중심으로의 단일화를 위해서 당 지도부가 기획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이런 방식으로 드러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일화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5월 11일까지의 단일화 매우 촉박한데 아마 오늘 김문수 후보가 여유 있게 손 흔들면서 들어오는 걸 보면서 확실히 승기를 잡았구나라는 저는 주도권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의 만남이 큰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오히려 계속해서 갈등의 범목의 반복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지금 방금 김재원 비서실장이 했던 얘기, 황우여, 권영세 두 사람 만나서 이번 두 사람의 첫날 회동은 불발될 거다라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 김문수 후보도 보고를 받았다는 게 김재원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후보는 당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나는 한덕수 후보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가 먼저 제안해서 온 것이다 라는 입장을 또 추가로 어제 밝혔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두 분은 그러면 왜 만나고 있습니까? 김재원 최고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두 분이 만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먼저 들어와서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면 저 만나고 계신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김재원 전 최고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대선에서 한덕수란 이름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편으로 보면 한덕수 군한대행이 사실은 무슨 마지막 벼랑권 전술이 아니라
나는 무소속으로 안 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훨씬 약점이 벌써 잡혀 있는. 조금만 더 견디면 아니라 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거죠. 끝까지 단일화를 위해서 무소속이든 뭐든 5월 29일까지 가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보다 훨씬 못하지 않느냐. 방금 오히려 힌트를 준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계속 이렇게 하면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라고 힌트를 주는데 더 이런 식으로 주도권을 세게 삿바 싸움을 세게 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냐. 아무리 경륜이 있으시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선거판에 들어와서 이 진흙탕 싸움에서 뭐 하루를 3일을 못 버티고 거의 그 벼랑 끝으로 밀리기 일보 직전에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고 다만 저분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구세주는 어쨌든 권영세 권성동 두 분일 거란 말이죠. 저분들이 어떻게 김문수 후보와의 심야 회동을 하면서 정리할 것이냐. 계속 순환적인 어떤 꼬리잡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오늘 김문수 후보 측의 행보를 쭉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자신을 지지하는 경선 후보들 만나가지고 힘을 받고 지금 회담장 안에 들어갔어요. 그 사이에 지금 비서실장이 와서 어떤 당내에서 확인하는 과정 거치지 않고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지금 여기 생방송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김재원 전 최고가 굉장히 이런 정치적인 정부 감각이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방송 앞에 카메라 앞에 서가지고 저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뭐 폭탄 이런 정보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제 현재 지도부는 결국 이제 이 단일화에 상관없이 내일부터 일정들을 가져가고 그 일정들에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될 경우에 김문수 후보를 후보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어서 한덕수 후보를 그러면 당의 후보로 결정하겠다. 이런 계획 같아요. 즉 5대 전당대회의 후보는 김문수고 6대 전당대회 후보는 한덕수다. 뭐 이런 지금 전략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당무 우선권 이것도 지금 전국위원회가 지금 8일부터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걸 없애는 이유는 결국 지금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이제 이 후보한테 주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이 당무 우선권을 무력화시켜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후보를 교체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친윤 지도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중대한 저는 위법적인 상황이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버젓이 이미 3차례 거친 경선을 거쳐서 어쨌거나 후보를 뽑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외부에 있는 당원 단위 외부에 있는 지금 한덕수 후보를 지금 옹립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쓴 거고 지금 오늘 회담이 결렬될 것이라는 그 전제하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거는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정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 후보를 스스로 만든 후보를 못 지키는 것에 더해서 지금 굉장히 중대한 어떤 위법적 사항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만약 이렇게 되면요 법적 시비로 가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될 수 나중에 되면 진짜 도장을 누가 갖추고 있냐에 따라서 지금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처음에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를 뽑았는데 당선증을 안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 선관위가 이미 끝났는데 해체됐는데 그걸 다시 가동해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미 당원들 77만 명이 다 투표를 참석해서 했는데 그걸 별도의 지금 전당대회를 열어서 또 하겠다는 거 이런 계획인데 저는 어떻게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얘기고 아직까지는 김재원 비서실장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정치라는 게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정치이기 때문에 지금 흡사 분위기가 첫날에는 쉽지 않겠다라고 간 것 같긴 합니다만 또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어떻게 또 성사가 될지는 모를 일이죠. 다시 한번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김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으셨죠? 네. 제가 좀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찍어주세요.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정치에 익숙지가 않은 사람이어서. 자, 지금까지 흐름을 정리해드리면
김문수 후보는 힘을 다 받고 이런 당 지도부를 향한 공세적인 그런 정보까지 듣고 저 자리에 나간 상태고, 한덕수 후보는 저희 패널 분들은 패를 다 까고 갔다라고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승부수를 던지고 나간 상태입니다. 지금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 주장하고 있는 저 후보 교체론, 여기에 대해서 일단 당 수석 대변인은 선을 확실하게 긋곤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금 5월 10일, 11일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일단 일정은 나온 거잖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 사무처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선 후보가 바뀌면 전당대회든 전국이든 열어서 추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준비들을 자꾸 뭐 후보를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후보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언론에 알리고 또 무슨 SNS를 통해서 전파를 하시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당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기현 부회장님, 당 밖에서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측과 당 지도부가 좀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 후보 측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거, 이거 후보 자격 박탈하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아까 들으셨습니다만 당 수석 대변인은 그거 아니다, 그냥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다라고 합니다만, 후보 교체 시나리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당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긴 합니다. 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후보자 재선출 안건을 가결시킨 다음에 후보 등록 마감인 5월 11일 전까지 새로운 후보 추대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만,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현종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 붙을 거거든요. 변호사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당원 당규는요, 모든 당이 그럴 텐데 아마 대선 후보 선출 특별 당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위임돼 있습니다. 아마 전국위원회로 위임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후보 교체를 위한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제보를 듣고 김재원 이 비서실장이 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후보 교체론이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계속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단일 후보로 세우려는 움직임이 뭐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게 벌써 20여일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때는 두 후보를 나란히 경쟁시켜서 누가 되든 그 시너지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와 본선을 치른다, 이런 전략이 아니었던 겁니다. 한쪽은 국민의힘 후보로 나온 최종 선출된 후보를 낙마시키는 방식으로 한덕수 후보를 최종 후보로 세워야 이긴다는 입장에 있었던 거고,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는 결국에 결선에서 떨어졌습니다만 두 분 다 당의 후보로 선출되면 당연히 당의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돼야 된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을 저렇게 협상 자리에 넣어놓고 밖에서는 둘을 어떻게 낙마시킬 거냐는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실상 지금 말하는 단일화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11일까지 버티면, 이미 한덕수 후보도 얘기한 것처럼 11일까지만 버티면 한덕수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으로 단일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죠. 한덕수 후보 측은 다른 선택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김재원 최고가 이 제보받은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당 지도부가 나서서 후보 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에서 두 분이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 누군가 전격적으로 양보하는 정도의 합의가 아니면 이건 뭐 단일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져서요. 그러니까 김재원 최고 말이 지금 머릿속에 맴도는데요. 국민의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한 발 떨어져서 보는 저의 입장, 아니면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일반 국민적 입장에서는 도대체 두 분은 저기 앉아서 뭘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또 뭘 하는 거고, 한덕수 후보는 왜 저 자리까지 나와서 저러고 있는 거고,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단일화 협상을 한다는 자리에서 저런 거를 밝히면서 도대체 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저 세력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장면입니다.
있습니다.